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솔라나 숏 포지션을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이유는 오늘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요 브리핑부터 듣고 가시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침에 따라 미국 증시는 안도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현재 3월 고점과 6월 저점을 연결한 피보나치 되돌림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린존 상단부 돌파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현 위치에서 한 차례 조정이 발생한다고 해도 피보나치 0.5 라인의 지지를 성공한다면 향후로 블루존 상단부에 이르는 상승 랠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준 의원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튀어오른 국채금리도 일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건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3%대로 올라서게 되는 것은 시장의 급락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는 주봉 차트상에서의 하락 다이버전스를 형성한 이후로 일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지지선을 깨지지 않은 상태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 또한 여전히 높은 역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달러 인덱스가 다시 급등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요, 달러 인덱스가 지지를 깨고 내려가면서 추세를 뒤집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자산 시장은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일부 반동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일본 차트상에서의 50일 지수 이동평선의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다시피 50일 이평선 위쪽으로 지지를 형성하게 된다면 200일 이평선을 향해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50일 이평선 아래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항에 대한 돌파 시도가 연이어 좌절된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상황에 따라 방향성 판단을 유동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언제나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0일 이평선을 지지로 삼고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상승 베팅을 했던 트레이더들도 지금처럼 상황이 전개될 땐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반대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하락을 한다고 해도 하얀색 초여선이 위치한 21K 후반대가 1차 지지선으로 적용하게 되니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가까운 구간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해야 될까요? 현 위치에서 조정이 나올 때요, 21.8K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회복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지지에 성공한다면 이런 식으로의 빠른 반등을 주고는 50일 이평선과 빨간색 초여선을 지지를 삼고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의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21.8K 지지에 실패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20K 지지를 확인하게 되며 20K 지지도 확인에 실패한다. 그러면 다시금 17K 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주요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잘 살펴보시고 향후의 방향성에 맞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야, 무시무시한 테크가 해변에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자, 이 탱크들은 대만을 마주한 중국 해변에서 본 수륙 양용 탱크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페이에 상륙하기 전인 8월 2일 푸젠성 샤먼시 해변에 중국이 배치한 탱크인데요. 대만에서의 섬에서 불과 몇 킬로 거리가 떨어진 곳이기에 상당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탱크들 무지막지하죠? 이번 탱크 배치가 대만은 공포의 시간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촉발한 중국의 훈련이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됩니다. 다행히 펠로시 방문 중에 서로를 자극할 만한 사고는 없었지만 시진핑 주석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위협을 대만에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의 영상을 한 번 더 보세요. 이러한 지정학적 시나리오가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한동안 훈련을 가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확 들어가 버렸죠.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하는지 여부를 판단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의 도발 자체로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냐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치적 대립 같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경제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경제 시스템이 일종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사건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좋은 시점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러시아가 어떻게 했죠? 지난 1,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그것을 기회로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경제 성장과 함께 군사력을 급속도로 끌어올려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말아야겠지만 세계 1, 2위 대륙 간의 군사력 차이가 좁혀졌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국제적 긴장감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에 뚜렷한 정치적 색깔을 지닌 낸시 펠로시의 아시아 순회 방문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만 방문은 중국을 자극했고 한국의 방문에서는 JSA를 방문하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평화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인류의 역사 이래로 지난 100년처럼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세계적 변화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됩니다. 그렇기에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투자자로서의 국가 간의 갈등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또한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먼저 빠르게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빠른 정보와 바른 분석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미국 고용 데이터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인 거 잊지 않으셨죠? 더불어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상당히 중요한 매크로 지표이니 잘 살펴보시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대응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주시하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 솔라나 숏 정리 이유는 돈봉남 선물 텔레그램에 올려놨습니다. 유튜브는 아쉬운 점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소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봉남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듣고 싶다면 공식 텔레그램을 팔로우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좋아요 패밀리 이상으로 카톡방이 제공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댓글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취득해야지 돈을 더 벌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귀찮더라도 꼭 팔로우 해두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솔라나를 숏을 잡을 때가 아니라 솔라나가 좀 더 떨어진다면 롱 관점이고요. 현물에서도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릴 테니 이젠 솔라나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더 디테일하게 우리 이야기합시다. 내일 만나요. 안녕.